안녕하세요. 효율적인 장기이식 프로세스를 위한 최적의 장기이식 의료기관 입지 선정 프로젝트의 서울 4반의 14조 발표자 최조희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발 배경입니다. 장기 이식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 기능을 소실한 장기를 다른 사람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자 간의 기증, 뇌사 기증, 사후 기증이 있으며 살아있는 자 간의 기증은 주로 가족끼리 이루어지고 사후 기증은 주로 안구 기증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 개발 배경을 뇌사 기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뇌사 기증은 한 명의 뇌사자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합니다. 장기이식 프로세스를 살펴보자면 장기이식 대기자와 장기이식 기증자, 장기이식 등록 기관, 내사 판정 기관,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현황입니다. 지역별 장기이식 의료기관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봤을 때 수도권이 108개 중 58개로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8개 모두 수도권에 있는 것만큼 불균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장기이식자 수도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이 과반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지도에 찍어본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서울 지역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이렇게 위치 편향이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이식 대기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하는 중에 문제 발생으로 장기가 기증되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기사를 찾아보면 장기 이식 수술은 시간 단축이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뇌사 기증 장기 중 이식되지 못한 장기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위치와 장기이식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장기 구등 및 이식 기회, 그리고 국민보건복지 의료 혜택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 생명권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입지 선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개발 방향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해 고객의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최대선화는 저희는 장기에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50대 비수도권 전남에 사는 김영희 씨입니다. 김영희 씨의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장기 이식을 받고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김영희 씨는 췌장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가 췌장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장기 이식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병원은 장기 이식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식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씨는 장기 이식 의료기관을 찾아보았고 그 의료기관이 자신의 인근 지역에는 2개밖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췌장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김영희 씨는 코디네이터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상의한 후에 코디네이터는 췌장 이식률이 높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인 서울 지역 병원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씨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병원이 적거나 대형 병원이 없어서 장기 이식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전남의 종합병원인 대형병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 중에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설정된 것은 2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선정 절차가 불편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 과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선발되는 기준이나 법에 대해서 궁금사항을 가졌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는 제25조인 이식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공통기준과 장기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 명지병원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검토해주세요 라는 지정 검토서를 살펴보면 시설 장비와 전문의에 대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저희의 배경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이 치료만 가능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을 고를 때 고민하는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집에서의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의 수단과의 접근성을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들의 병원을 고를 때 요소가 접근성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배경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저희의 개발 범위입니다. 첫 번째 내용적 범위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식 의료기관의 불균형 문점을 지적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이식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식 장기에 대한 범위입니다. 분석 이식 장기는 ED 단계에서 도출된 이식 장기의 중요도 순으로 5대 장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장, 심장, 간장, 폐장, 췌장을 변수로 지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불균형 지수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균형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위치, 규모, 개수, 장기별 이식 대기자 수 등을 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접근성 지수입니다.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도로 연장, 도로 보급용 등을 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저희 공간적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병원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상 지역의 작은 행정구역 단위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분석 프로세스 요약입니다. 이는 다음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세스 최종 개발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최적의 장기 이식 프로세스를 위해 장기별 이식 기간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불균형 지역을 파악하고 결과로 인해 이식 의료기관에 얼마나 불균형 정도가 완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활용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데이터는 병원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활용 데이터는 장기 기증 관련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제 방안은 데이터 병합입니다. 두 개의 열 이상을 여러 개의 열로 펼치는 스프레이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름이나 코드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일치를 시켜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또한 저희가 모델링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식 의료기관에 대한 라벨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모든 과정들을 겪은 데이터를 데이터 레프트 조인을 통해 데이터 조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제 방안은 결측지 처리입니다. 행정부, 안전부의 병원을 살펴보면 총면적 수가 이렇게 이상치가 있고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수가 비슷한 병원 면적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이식 병원이 아닌 비어있는 병원들에 대한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유의미한 값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조사해보면서 결측치들을 라벨링 새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제 방안은 파생 변수입니다. 첫 번째 파생 변수인 변수 합계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 합계 지수는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상관계수가 높게 나온 변수들을 합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합계 변수 지수는 의사총수와 병실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생 변수는 지역 간의 거리입니다. 지역 간의 거리를 가중치를 통해 행렬화하여 실제 지역 간의 거리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근접 중심도입니다. 근접 중심도는 지역 간의 거리, 앞서 구한 지역 간의 가중치 행렬과 지역과 지역 간의 통행량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근접 중심성을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데이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앞서 개선된 근접 중심성과 자동차당 도로 연장을 곱해주어 최종 접근성 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입하생 변수인 입지 계수입니다. 입지 계수는 저희가 LQ 지수로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낼 지수인데요. LQ 지수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입지 계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전체 데이터 요약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저희는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분석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정보, 병원 정보, 장기 이식 관련 데이터, 접근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병합, 결측치 처리, 파생 변수를 통해 정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데요. 데이터 모델링은 불균형 지수 산출과 적합 입지 병원 리스트를 산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이용해 표준화하였습니다. 이후 라쏘, 일라스틱넷, 리치, PCA 등을 사용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는데요. 그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주성분 분석인 PCA를 사용해 변수를 가중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중치 산정된 결과입니다. 또한 적합 입지 병원 리스트를 산출할 때는 새로운 병원이 짓는 것이 아닌 저희는 실제 있는 의료기관 중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인 K민즈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PCA 결과 이렇게 군집이 잘 나누어져 있으며 K민즈 결과 일반 병원이 이식의료기관으로 군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적합 입지 병원 리스트를 산출하였고 앞서 나타낸 불균형 지수와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이식의료기관 병원 리스트를 산출하였습니다. 산출한 결과입니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여 의료 이식기관을 선정하였고 지역별 불균형 지수 변화를 시각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 불균형 지수 변화량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정된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장기별 최적의 효율적 장기 이식 의료기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별 LQ 지수, 그 외에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최적의 입지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첫 번째인 저희는 5가지의 장기별 입지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장기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심장 장기 이식 입지 분석 결과입니다. LQ 지수를 활용해 심장 불균형 지역을 도출하였고 심장 불균형 지수 개선을 위한 추가 병원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최종 심장 이식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플러스로 표시된 곳이 이식 의료기관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결과로 심장 불균형 지수의 변화력이 경북, 강원,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별 심장 이식 불균형 지수 전후를 비교를 통해 검정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이전에는 불균형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색칠된 부분만 봐주시면 색깔이 진해진 정도가 불균형 지수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울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며 폐장은 모든 불균형 지역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간장은 부성, 강원이 불균형 지수가 개선되었고 췌장은 모든 지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한 저희의 활용 방안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수혜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수혜 정부 기관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렇게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또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 인체 조직 기증 및 이식이라는 정책을 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최종 수혜자를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있으며 수혜 대상자는 의료원과 이식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이식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식 의료기관의 부족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 최적의 위치를 추천해 줌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책 수립을 하는 데 기여가 됩니다. 이는 이식 의료기관 선정 시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수혜자들은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식 대기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기증의 홍보 효과 및 활성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장기이식 프로세스를 위한 최적의 장기이식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